실화 경고 TV 보이스피싱 실화극 제2부 한평생 성실히 살아온 68세 할머니가 단 한 통의 전화로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였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합니다. 은행 안 공기는 늘 그랬듯 따뜻했지만 김할머니의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번호표가 바뀔 때마다 붉은 점등이 반짝였고 창구 유리 뒤에서는 도장이 찍히는 둔탁한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다. 휴대전화 스피커에서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어제부터 그녀의 하루를 붙잡고 흔들고 있었다. 김씨 깊게 숨 쉬세요. 가족 수당 재정비 그 말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밀 단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구로 걸어가며 김할머니는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땀에 젖은 손바닥이 미끄러웠다. 유리 너머 직원의 미소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 뒤에 얇은 의심의 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직원의 눈길이 휴대전화 스피커에 닿는 순간 김할머니의 심장은 한 번 더 세게 내려앉았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그게 가족 수당 재정비 때문에 왔는데요. 가족 수당 재정비요?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복하세요. 재정비입니다. 재정비요. 오늘 안에 해야 한대요. 직원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안내판으로 스쳤다. 유리 아래엔 전화로 돈 이동 유도 100% 사기가 굵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의심될 땐 창구 직원에게 꼭 알려주세요라고 쓰여 있었다. 김할머니의 눈은 그 문장을 스쳐갔지만 의미는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고객님, 큰 금액을 처리하셔야 하나요? 내 현금으로 좀. 혹시 누가 전화로 지시하나요? 요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아서요. 김씨, 지금 그 직원은 수사를 방해하려는 겁니다. 공범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공범이라는 단어가 김할머니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둔탁한 찜찜함이 척추를 따라 내려가 발끝에 모였다. 손톱이 가방끈을 파고들었다. 그냥 정리만 하려는 거예요. 오늘 꼭 해야 해서요. 서류가 오갔고 도장이 몇 번 더 떨어졌다. 프린터가 신음하듯 종이를 토해냈다. 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에 김할머니의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종이 위 숫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좋습니다. 이제 그 돈은 증거물 취급입니다. 우리 쪽 보안 요원이 일시 보관하고 검증 후 즉시 돌려드립니다. 제가 직접 보관하면 안 되나요? 혹시라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김씨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협조하시면 공범에서 벗어납니다. 그 말 한 줄이 공기처럼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협조하면 벗어난다. 그럴듯한 안전의 문장을 붙든 채 김할머니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다. 고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지금 바로 신고 도와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무심히 걸음을 옮겼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 급히 뛰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눈을 내리깔았다. 모든 일상이 평온했지만 김할머니의 걸음은 평온과 멀어지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신걸음. 건널목 건너 편의점 앞에서 대기. 우리 요원이 접근하면 신분 확인 문구 117- 단속을 말하세요. 117단속 네.
편의점 유리문엔 행사 포스터가 빼곡했고 앞에는 택배 상자가 높게 쌓여 있었다. 그 사이로 검은 캡 모자를 눌러 쓴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명찰에는 흐릿하게 보안 두 글자만 보였다. 수거책 신분 확인 문구 부탁드립니다. 단속. 수거책 내. 일시 보관증 드리겠습니다. 금방 검증하고 돌려드려요. 붉은 도장을 찍은 종이가 건네졌다. 글자는 흐렸고 전화번호는 뭉개져 있었다. 김 할머니는 읽는 신용만 했고 읽히지 않는 불안이 목울대를 눌렀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봉투 넘기시고 그 자리에 대기하세요. 봉투가 손에서 떠나는 순간 김 할머니는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입술 끝에서 흘러나온 한숨 같은 소리. 남자는 봉투를 재킷 안쪽으로 빠르게 밀어 넣었다. 그리고 한 발짝, 또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저 어디로 가시는? 수거책 검증만 하고 금방 올게요. 남자는 골목 쪽으로 몸을 틀더니 속도를 올렸다. 그 순간 신호에 걸린 경찰차가 잠깐 시야에 들어왔다. 우연처럼 보였고 우연 같지만 김 할머니의 심장은 우연을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이동 금지. 노출 위험이 있습니다. 자리 이탈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단어가 발목에 족쇄처럼 감겼다. 1분, 3분, 5분. 시간이 늘어지다 끊어지는 소리를 내며 흘렀다.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왜 이렇게 오래? 강화된 절차입니다. 귀가하시죠. 2차 보안 절차를 집에서 진행합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눈밑은 꺼졌고 이마엔 가느다란 주름이 더 깊어졌다. 집에 들어서자 구두 바닥에서 모래가 사각거렸다.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휴대전화의 화면이 깜빡였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 하면 됩니다. 집안에 고액 현금이나 귀금속은 없습니까? 현금은 없고 통장만. 좋습니다. 내일 새벽 김씨 계좌로 범죄 흔적이 다시 시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요? 지금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안 요원이 복도까지 접근할 겁니다. 문은 열지 마십시오. 봉투에 통장과 도장만 넣으세요. 문틈 아래로 내려놓으면 즉시 수거합니다. 문틈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말이 이상했다.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자신이 낯설었다. 비밀, 수사, 공범 같은 단어가 며칠 사이 뇌에서 현실을 밀어냈다.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문 좀 열어. 나야, 나. 열지 마세요. 가족에게 발설하면 위험합니다. 아들인데요. 김씨, 저는 지금 김씨의 안전만 생각합니다. 비밀 유지가 수사를 지킵니다. 엄마, 제발요. 지금 사기범들이 문 하나 사이로 서로의 숨이 부딪혔다. 김 할머니는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다.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다. 복도 끝으로 아들의 발자국이 멀어졌다. 그 발자국이 사라진 자리에서 바람이 낡은 전구를 흔들었다. 지금 봉투를 문틈 아래로 내리세요. 봉투를 들고 낮게 허리를 숙였다. 그때 아들의 메시지가 화면에 떴다. 엄마 제발. 지금 뭐든 내 손에 맡겨. 글씨가 조금 흔들렸다. 김 할머니의 손도 흔들렸다. 지금입니다. 내리세요. 종이가 문틈을 스치며 바깥으로 미끄러졌다. 그림자가 그 종이를 빠르게 낚아챘다. 그리고 복도 끝을 향해 달아나는 발걸음 소리. 엄마, 지금 뭐 한 거야? 김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이제 안전합니다. 내일 오전 9시 최종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맞는 건가요? 김 씨 믿으세요. 여기까지 잘하셨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눈을 거의 감지 못했다. 머릿속은 맞다와 아니다가 서로 핏줄처럼 얽혔다. 새벽의 첫 빛이 벽을 타고 올라갈 때 김할머니는 겨우 1시간쯤 잤다. 좋은 아침입니다. 마지막 절차 공지입니다. 오늘 오후 4시 역 3번 출구. 보안요원이 보관품을 반환합니다. 사람 많은 곳이 안전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행동은 삼가십시오. 반환해 주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김 씨의 협조에 대한 보답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사탕처럼 달았고 혀 밑에서는 모래처럼 씹혔다. 정오 무렵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문이 열렸다. 엄마, 오늘 내가 같이 가. 혼자 못 가. 그래, 같이 가자. 경찰에 연락하자 짧고 분명한 답이 돌아왔다. 현장 협조 가능. 전달 금지. 스피커 통화 유지. 지시 있을 때까진 움직이지 마세요. 김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제와 다른 건 오늘은 그녀 옆에 누군가 선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3번 출구. 누군가는 밀고 나왔고 누군가는 겨우겨우 올라왔다. 스크린도어 너머 전광판이 번쩍거렸다. 2명의 남자가 멀찍이서 여행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여행자처럼 보였지만 신발이 새까맣게 달아 있었다. 도착하셨습니까? 네, 도착했어요. 오늘은 다른 인력입니다. 주변 둘러보지 마세요. 지금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회색 후드를 쓴 남자가 가까이 왔다. 눈빛이 있었다. 그 눈빛은 사람을 보지 않았고 숫자를 봤다. 가능한 출구, 가능한 거리, 가능한 도주 경로를 재고 있었다. 수거책 어제 협조하신 분이죠? 확인 문구는 변경됐습니다. 오늘은 직접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개만 끄덕여 주세요. 엄마 끄덕이지 마. 김 씨 끄덕이세요. 머리카락 한 올까지 무거워졌다. 김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가 아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다. 수거책. 지시 불이행. 김 씨 위험을 자초하실 겁니까? 지금. 접근. 두 남자가 동시에 움직였다. 하나는 남쪽 계단으로, 하나는 출입문 쪽으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경찰, 멈춰. 신발 밑창이 바닥을 긁었다. 휘청, 쾅, 철컥 금속의 소리가 공기 속으로 튀었다. 회색 후드의 팔목이 붙잡히고 다른 한 남자는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던 경찰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발걸음이 멈췄고 두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안전 확보. 이동합니다. 면담실에서는 형광등이 공평하게 모두를 비췄다. 경찰은 단정한 목소리로 모든 절차를 설명했다. 수거책, 지시자, 콜센터 역할 단어들이 체계로 엮이고 그 체계 속에서 어제와 오늘의 김할머니가 자리를 찾았다. 어르신, 오늘 붙잡힌 건 현장 수거책들입니다. 윗선이 따로 있어요. 문자, 통화, 계좌 흐름까지 함께 추적 중입니다. 제 돈은 돌아올까요? 일부라도 찾을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어 앞에서 김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러나 이번엔 숨을 길게 내쉬고 눈을 뜰 수 있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옆에 아들이 있었다. 그녀의 손등 위에 놓인 젊은 손이 느껴졌다. 번호 변경, 스팸 차단, 의심 통화 즉시 종료.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죠. 그리고 내일 아침 공식 계좌 보호 조치도 진행합니다.
네. 전부 같이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나뭇잎이 양옆으로 길을 열었다. 집 문을 여니 미지근한 공기가 반겼다. 손주 그림이 벽에서 활짝 웃었다. 오늘은 그 웃음을 똑바로 볼 수 있었다. 그 밤 전화기가 조용하길 바랐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기대와 다르게 흐른다. 비공개 번호라는 낯선 그림자가 화면 위에 떠올랐다. 받지 말자. 그래. 벨이 3번 울리고 멈췄다. 곧 메시지 한 줄이 왔다. 진짜 수사는 지금부터입니다. 김할머니의 뒤통수가 서늘해졌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경찰에 바로 공유하자. 경찰의 답은 짧았다. 내일 오전 10시 보호조치 서류 처리. 오후에는 관할서와 합동 모니터링. 혹시 같은 번호로 다시 연락 오면 바로 회신하지 말고 캡처 후 전달. 계획은 명확했고 명확함은 안정을 낳았다. 새벽이 오고 아침이 왔다. 주전자에서 김이 올랐다. 미역국 냄새가 부엌을 따뜻하게 채웠다. 삶이 조금씩 복귀를 시도할 때 포문은 다시 열렸다. 낯익은 번호 택배로 저장되어 있지만 통신사 경고는 빨갛게 의심을 외쳤다. 이건 받지 않는 게. 스피커로 한 번만. 엄마. 이번엔 내가 끊을 거야. 김 씨 어제 일 잘했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게 하나 남았습니다. 예. 어제 잡힌 건 말단입니다. 오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협조하시면 잃은 것 중 일부라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지금 통화 녹음 중이야. 너희들 끝났어. 아들 양반 자신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기록이 바뀝니다. 어머니의 기억도 바뀔 수 있어요. 말맛이 이상했다. 협박과 회유가 층층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층 아래 오늘의 김할머니는 어제와 달랐다.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고 경찰의 절차도 그녀의 손 안에 들어와 있었다. 오늘은 내일이에요. 내 선택이요. 당신 말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선택 후회하게 됩니다. 오후 2시 동사무소 뒤편. 마지막 기회입니다. 통화가 끊겼다. 곧장 경찰에게 전달했다. 미끼 장소로 보입니다. 어르신 단독 이동 금지. 지정 시간 10분 전후로 배치. 가까이서 지시할 테니 절대 접촉 금지. 동사무소 뒤편은 낮에도 그늘이 깊었다. 오래된 벽돌 담벼락이 길게 누워 있었고 골목 끝에는 폐자재가 쌓여 있었다. 김할머니와 아들은 담벼락에서 두어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눈에 띄지 않도록 그러나 도망칠 수 있도록. 지금 보이는 회색 파카. 그 사람에게만 접근하세요. 질문 없습니다. 눈빛 교환도 없습니다. 종이 한 장만 주고받고 끝입니다. 회색 파카가 골목에 나타났다. 발소리가 일정했고 고개는 낮게 숙여져 있었다. 양손은 주머니 속에 깊게 묻혀 있었다. 남자는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반환증이라 적힌 종이, 도장 자국, 그리고 빛 번진 QR코드. 남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엄마 서명하지 마. 서명하세요. 지금 당장. 볼펜을 쥔 손이 떨렸다. 펜촉이 종이 위를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가 외쳤다. 움직이지 마. 회색 파카의 시선이 번쩍였다. 그는 종이를 움켜쥐고 반대편으로 틀었다. 그 순간 담벼락 너머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코트 자락이 허공을 가르고 바닥에 미끄러지는 소리. 퍽, 철컥. 금속 소리가 다시 울렸다. 경찰, 확보. 짧은 정적 후 공기는 원래의 온도를 찾았다. 김 할머니의 숨은 조금씩 규칙을 되찾았다. 아들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꽉 잡았다. 온기가 손끝으로 번졌다. 어르신, 안전하십니다. 오늘로 현장 접선은 중지합니다. 향후는 저희가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낮은 고개가 깊은 마음을 담아 내려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유난히 높아 보였다. 그러나 마음 어느 구석의 어둠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러나 이번에는 비공개가 아니었다. 여자 목소리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끝났어.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 당신이 어제 주저하지만 않았어도 오늘은 조용히 넘길 수 있었어. 이걸 기억해. 당신 같은 사람은 결국 지금 통화 녹음 중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자 목소리 웃겨. 증거. 그거 없어질 수도 있어. 뚝. 통화가 끊겼다. 그 말투는 익숙했다. 짧고 빠르고 삭막했다. 김 할머니는 부엌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잠시, 아주 잠시 숨을 골랐다.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속은 게 아니라 속도록 몰아세움을 당했다. 문장이 바뀌자 마음의 무게도 조금 바뀌었다. 죄책감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엄마, 내일 서류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 경로당에도 얘기하자. 나 같은 사람 또 나오지 않게. 결심은 바람처럼 가볍지 않았고 돌처럼 무겁지도 않았다. 손에 쥔 머그잔의 온도처럼 적당히 따뜻했다. 그 온기가 가슴에 번졌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벽 1시 17분 비상등처럼 다시 울린 벨. 화면엔 낯선 메시지가 깜빡였다. 사진 하나 보낼게요. 이어서 온 사진. 어두운 복도 김 할머니의 현관. 문 앞에 붙은 노란 메모지. 당신의 선택을 지켜본다. 엄마, 이 방에서 자. 문은 내가 지킬게. 그 밤은 짧았고 짧아서 더 길었다. 바람이 간헐적으로 창틀을 두드렸다. 김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뜨며 새벽을 건넜다. 해 뜨기 직전 가장 어두운 순간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옆방에서 들리는 아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흔들림을 붙잡아 주었다. 아침 경찰들과의 마지막 서류 작업. 계좌 보호, 번호 변경, 스팸 차단, 피해 신고. 서류에 이름을 적을 때마다 김 할머니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소개받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김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언론 브리핑이 있을 겁니다. 어르신의 실명과 얼굴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같은 수법 경각심을 위해 개요만 공유됩니다. 누군가 그걸 보고 멈출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점심 지나 창밖의 햇빛이 거실 바닥으로 길게 흘렀다. 그때 또 전화. 이번엔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 떴다. 이웃 아줌마, 매번 엘리베이터 앞에서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다. 이웃 아유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요즘 전화 사기가 많대요. 저도 이상한 전화 받아서 무섭더라고요. 혹시 어제 밤늦게 누가 어머님 댁 앞에서 서성이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이웃, 그냥요. 엘리베이터 CCTV에 뭔가 이상한 게 찍힌 것 같아서 저 혹시. 그 목소리.
어제 새벽 메모 사진의 건조함과 닮아 있었다. 너무 친절했고 친절해서 날카로웠다. 아들이 손짓했다. 스피커폰 녹음. 이제 그만하시죠. 누구세요? 이웃 어머 아드님도 계셨네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혼자면 위험하니까요. 본론만 하시죠. 이웃 글쎄요 본론이라. 그럼 이렇게 할까요? 오늘 저녁 8시. 아파트 뒤편 소나무 길. 조용히 나오시면 어제의 일부를 돌려드릴 수도 있어요. 뚝. 통화가 끊겼다. 거실 공기가 다시 얼었다. 아들은 바로 경찰에 공유했다. 아파트 내부 접선 제한. 내부 동선 파악, CCTV 노출 구간 활용 가능성 높음. 주민 사칭 내부 공모 가능성 의심. 내부자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함정, 제한. 어르신 단독, 이동 절대 불가. 지정 지점 다중 포위. 합류 신호 드리기 전까지 접근 금지. 해가 기울며 건물 벽이 주황빛을 머금었다. 소나무 길은 생각보다 어둡고 조용했다. 발밑 솔잎이 부서지는 소리가 낮게 깔렸다. 맨 끝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김 할머니는 아들과 함께 지정된 위치에 멈춰 섰다. 이웃 멀리서 어머님. 익숙한 외투, 익숙한 말투, 익숙한 걸음걸이. 그러나 오늘의 눈으로 보니 모든 익숙함이 낯설었다. 그 익숙함은 오랫동안 그녀를 안심시키던 문이었고 오늘에야 그 무늬 아래 숨은 칼날이 보였다. 어제 메모 보셨죠? 겁먹지 마세요. 저도 당해봐서 그래요. 서로 도우면. 접근 금지. 자, 이거 받아요. 일부 금액이에요. 나머지는. 그림자 사이에서 검은 옷들이 솟았다. 가로등 아래에서 반짝인 손목, 철제 소리. 이웃의 외투 주머니에서 흰 장갑을 낀 손이 튀어나오다 멈췄다. 그 손에는 얇은 지폐 다발 대신 작은 금속 물체 소형 카메라 리모컨이 들려 있었다. 불법 촬영 장비 확인. 확보. 잠깐 오해예요. 저는 그냥.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러나 변명은 가로등 불빛 아래서 너무 얇았다. 어제와 오늘 여러 날의 조각들이 하나의 판으로 끼워졌다. 엘리베이터에서 수상한 시선, 새벽의 메모 사진, 과도한 친절, 정보에 너무 익숙한 혀. 당신이었어요. 가로등이 한 번 깜빡였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솔잎 사이로 스치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퍼졌다. 김 할머니의 어깨에서 아주 작은 떨림이 사라졌다. 대신 거기엔 오래된 단단함이 자리 잡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문장이 그녀의 척추를 받쳤다. 오늘부로 현장 접선은 종료합니다. 어르신, 더는 어떤 형태의 회유 협박에도 응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번호 차단, 공동 현관 비밀번호 변경 요청, 엘리베이터 CCTV 백업하겠습니다. 네. 전부 진행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할머니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한 번 더 확인했다. 부엌 싱크대 위 머그잔에 따뜻한 물을 채웠다. 김이 올라와 천천히 사라졌다. 사라지는 김 속에서 어제 맡겨버린 자신감이 조금 돌아왔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엄마 잘했어. 이제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 그날 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자막이 집안을 스쳤다. 시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2명 검거 화면 아래 작게 흐르는 문장들이 오늘 하루를 증명해주는 듯 했다.
김할머니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침실 불을 끄고 누웠다. 창밖 어둠 속에서 작은 별 하나가 깜빡였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무서웠다. 다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길 끝에서 누군가 또 전화를 걸어올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새벽 2시 40분 비공개 번호. 엄마 받지 마. 벨은 5번 울리고 멈췄다. 다시 메시지. 이제 곧 알게 될 거예요. 잃은 건 돈만이 아니라는 걸. 문장 끝에 점이 3개 붙어 있었다. 불길함이 기침처럼 목에 걸렸다. 김할머니는 베개를 고쳐 베고 눈을 감았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일을 버티기 위해. 아침 햇살이 부엌 타일에 조각조각 흩뿌려졌다. 경찰로부터 도착한 메일이 한 통. 계좌 추적 결과 일부 동결. 환급 가능성 검토 중. 작은 희망은 작은 빛이 되어 주방을 환하게 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메일. 발신인은 모르는 주소. 첨부 파일 하나. 제목은 단 한 글자. 기억. 열어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동시에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엄마 그거 열지 마. 악성 파일일 수도 있어. 응, 안 열게. 휴지통으로 옮기고 다시 한번 삭제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도 같은 파일 하나가 삭제되는 듯 했다. 나는 혼자 판단하지 않기. 수첩 첫 페이지에 적어둔 오늘의 약속이 그녀를 지켰다. 정오가 조금 지나 경찰에 전화가 왔다. 오후에 중간 발표 있습니다. 어르신 협조 덕분에 현장 수거책과 내부 연계자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 오늘 밤 윗선 접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제발. 저녁은 조용히 흘렀다. 국을 데우고 밥을 데우고 반찬 뚜껑을 열고 닫았다. 평소와 같은 동작들이 오늘은 의식처럼 느껴졌다. 숟가락을 내려놓을 즈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경찰이었다. 추적 위치 확정. 우린 움직입니다. 어르신은 문단속하시고 전화 대기만 해주세요. 시간은 느린데 심장은 빨랐다. 창밖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발걸음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불안이 실처럼 얇게 방 안을 떠다녔다. 엄마 괜찮아. 곧 끝나. 그로부터 40분쯤 지났을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경찰. 하지만 목소리는 다른 사람이었다. 낮고 빠르고 거칠었다. 낯선 남자 김씨 오랜만이네요. 누구세요? 낯선 남자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지금 창밖을 보세요. 가로등 밑을. 커튼을 아주 조금 젖혔다. 가로등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 밑에 숨겨져 있었고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낯선 남자 선택하시죠. 우리와 거래하든가 모든 걸 잃든가. 지금 통화 녹음 중이다. 내 위치도 공유됐다. 낯선 남자 위치? 그거 허상일 수 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다. 이웃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춘 발소리. 모든 소리가 오늘따라 의미를 가졌다. 그리고 아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다. 낯선 남자 김씨 마지막으로 묻죠. 우리와. 문장이 끝나지 못했다. 밖에서 멈춰. 라는 고함이 터졌다. 뒤엉키는 발소리,
짧은 비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전선이 갑자기 끊긴 것처럼 통화가 끊겼다. 정적 속에서 김 할머니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엄마 끝난 것 같아. 끝났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진짜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돈의 일부가, 마음의 일부가 여전히 어떤 어둠 속에 묶여 있다는 걸. 그 밤 김 할머니는 수첩을 펼쳤다. 오늘 날짜를 쓰고 그 아래에 네 줄을 적었다. 비밀로 하라는 말은 거짓. 돈을 옮기라는 말은 사기. 혼자 판단하지 않기. 나는 혼자가 아니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글씨는 반듯했다. 수첩을 덮자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다시 배경이 되었다. 김 할머니는 불을 끄고 커튼을 닫았다. 침대 곁 탁자 위에는 전화기가 엎어져 있었다. 오늘은 그 화면을 보지 않고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아주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을 스쳤다. 무의식처럼 화면을 켰다. 메시지 하나. 발신자 비공개. 내용 내일 당신 은행 앞에서 다시 보자. 마지막 장면은 당신이 정한다. 심장이 한 번 더 크게 박동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 곳에서 평온이 피어났다. 마지막 장면은 내가 정한다 그 문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 김 할머니는 화면을 끄고 눈을 감았다. 보이스피싱 실화극 마지막 3부. 사라진 돈의 행방, 붙잡힌 그림자들의 윗선, 그리고 김 할머니가 선택할 마지막 장면. 이야기는 3부에서 이어진다.